하락장이 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시나요? 계좌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파란색 숫자를 보면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마이너스 10%, 내일은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지기 전에 빠져야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락장이 끝나고 나면 항상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때 팔았을까? 왜 그때 버티지 못했을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차이에 대한 겁니다. 하락장에서 계좌를 지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혹시 지금 하락장 때문에 불안하신 분 계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조용히 불을 쌓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하락장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찰스 브랜디스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가치투자 운용사를 세운 사람인데요. 처음 시작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1974년에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했어요. 당시 미국 주식 시장은 엄청난 약세장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끝나가고 오일 쇼크도 터지고 사람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분은 그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쌀 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같은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쌀 때 삽니다. 하락장이 오면 오히려 기회라고 봤고요. 그렇게 운용 자산이 수백억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또 한 명 이야기해 볼게요. 돈 야크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가치 투자자인데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꾸준합니다. 시장이 오를 때 엄청나게 오르지도 않고 시장이 빠질 때 엄청나게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결국 살아남습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락장에서의 방어입니다. 올라갈 때 많이 버는 것보다 떨어질 때 덜 잃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50%를 회복하려면 플러스 100%가 필요하거든요. 한번 크게 잃으면 원금 회복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했습니다. 하락장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이야기할게요. 장마리 에베이아르라는 분입니다. 프랑스 출신인데 미국에서 펀드를 운용했어요.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펀드 매니저들은 현금 비중이 높으면 불안해합니다. 시장이 오르는데 나만 현금 들고 있으면 뒤처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괜찮은 기회가 없으면 그냥 현금으로 놔뒀습니다. 2007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그랬어요.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놨는데 실제로 2008년에 폭락이 왔을 때 이분은 싸게 살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투매하고 있을 때 이분은 느긋하게 고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락장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하락장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무서워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하락장에 대비가 되어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브랜디스는 처음부터 하락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쌀 때 사는 게 당연했고요. 야크만은 항상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떨어져도 크게 안 흔들렸고요. 에베이아르는 현금을 충분히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장이 기회가 됐습니다. 결국 하락장에서 차이가 나는 건 그 순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놨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락장은 실력이 아니라 준비가 결정합니다. 두 번째, 그 준비는 하락장이 오기 전에 해놔야 합니다. 오기 시작하면 늦어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락장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그때 잘 버티면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안 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안 팔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장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계좌가 마이너스 20%가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떨어졌어.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어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 죄다 안 좋은 소식뿐입니다. 경제 위기다. 침체가 온다. 더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면 아무리 단단히 먹은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버틴다는 건 그냥 정신력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랜디스는 애초에 쌀 때 사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하락장이 와도 평소랑 똑같이 행동하면 됐어요. 특별히 버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야크만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0%랑 마이너스 30%는 심리적 충격이 다르잖아요. 떨어지는 폭이 작으면 버티기도 쉽습니다. 에베이아르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장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 세 사람 모두 하락장에서 특별히 대단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만들어 놓은 구조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게 차이입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거창한 것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핵심은 불안이나 흥분이 개입되기 전에 차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감정이 끼어들면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감정이 개입될 틈을 안 주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투자 앱 알림을 끄는 겁니다. 이거 간단해 보이는데 효과가 큽니다. 하락장이 오면 투자 앱에서 알림이 자주 옵니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어떤 종목이 급락, 이런 알림이 계속 오면 안 보려고 해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면 계속 보게 돼요. 하루에 10번, 20번 열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불안이 계속 쌓여요. 어차피 오늘 당장 어떻게 할 게 아니라면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림을 끄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볼 수 있고 아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감정이 개입될 기회를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투자 관련 뉴스를 정해진 시간에만 보는 겁니다. 뉴스를 아예 안 보기는 힘들어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뉴스를 달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 후에 15분만 본다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 시간 외에는 뉴스 앱을 안 열고 유튜브 추천도 안 봅니다. 이렇게 하면 뉴스에 휘둘리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하락장에서 뉴스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기자들도 클릭을 받아야 하니까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거든요. 그런 뉴스를 하루 종일 보면 멀쩡한 사람도 불안해집니다. 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투자 목적을 종이에 써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겁니다.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언제까지 투자할 건지, 그 돈으로 뭘 할 건지, 이런 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방벽이나 컴퓨터 옆이나 아무데나 붙여놓으세요. 하락장이 오면 목적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원래 10년 투자할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20% 보면 갑자기 1년도 못 버틸 것 같거든요. 그때 종이를 보면 다시 생각나요. 아, 나는 이 돈을 10년 뒤에 쓸 거였지.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었지.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투자 일지를 쓰는 겁니다. 대단한 일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이번 달에 얼마 넣었는지, 지금 계좌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번 달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 정도만 적어도 됩니다. 왜 이걸 하냐면요. 나중에 돌아볼 수 있거든요.
1년 뒤에, 2년 뒤에 그때 일지를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불안했던 게 결국 별거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다음 하락장에서 덜 흔들려요. 저번에도 이랬는데 괜찮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섯 번째는 투자 금액을 월급 빠지는 날에 자동 이체로 설정해 놓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직접 손으로 이체하면 그때마다 고민이 생깁니다. 이번 달은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좀 미룰까? 다음 달에 더 넣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동 이체로 해놓으면 고민할 틈이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요. 이게 바로 감정이 개입되기 전에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생기면 실수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의지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락장이 오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흔들려도 실수를 안 하려면 실수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알림을 끄고 뉴스를 정해진 시간에만 보고 목적을 써붙여 놓고 일지를 쓰고 자동 이체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환경을 바꿔놓으면 의지력이 약한 날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방금 말한 것들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전 단계예요. 애초에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하락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돈이 필요한 돈이기 때문이에요. 6개월 뒤에 전세금으로 써야 하는 돈, 내년에 아이 학비로 써야 하는 돈. 이런 돈으로 투자했으면 떨어질 때 안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빼야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돈이 10년 뒤에 쓸 돈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떨어져도 별로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10년 동안 안 쓸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락장이 훨씬 덜 무섭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이 돈이 언제 필요한 돈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면 투자하지 않는 게 맞아요.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에베이아르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분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좋은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급하면 현금을 못 들고 있어요. 어떻게든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급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고요. 버틸 수 있으면 하락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급하지 않은 돈으로 투자하고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시간이 증명한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금까지는 마음가짐이나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락장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 종목을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서 내리는 결정은 감정에 기반한 경우가 많거든요. 불안하니까 팔고 더 불안하니까 다 팔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멈추는 겁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한다. 내일도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시간을 벌면 감정이 가라앉아요.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하락장을 기회로 보는 연습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하기는 어려워요. 계좌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락장은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평소에 비싸서 못 샀던 것들을 할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브랜디스가 1974년에 시작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싸니까.
물론 이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살 돈이 없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들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하락장을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공포에 떨면서 파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세 번째는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 살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서, 이 산업이 성장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것 같아서. 그런데 하락장이 오면 그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회사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진 거랑 회사가 안 좋아진 거는 다른 문제예요. 시장 전체가 빠지면 좋은 회사도 같이 빠집니다. 그렇다고 그 회사가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걸 산 이유가 아직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들고 가면 되고요. 유효하지 않다면 그때 정리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공포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어져서 파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번째는 현금 비중을 평소에 정해놓는 겁니다. 이건 하락장이 오기 전에 해야 하는 건데요. 전체 자산 중에서 몇 퍼센트를 현금으로 들고 있을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는 항상 현금으로 놔둔다고 정해놓으면 하락장이 와도 그 현금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급하게 팔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 좋은 기회가 오면 그 현금으로 살 수도 있고요. 현금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들고 버티는 수밖에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선택지가 없으면 심리적으로 더 힘듭니다. 선택지가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지금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이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다섯 번째는 하락장에서 남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지 않는 겁니다. 하락장이 오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합니다. 더 떨어진다. 이제 끝이다. 여기서 팔아야 한다. 아니다, 버텨야 한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도 모르고 유명한 투자자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내 판단이 흔들립니다. 원래 버티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팔라고 하니까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아까 뉴스를 정해진 시간에만 보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 원칙대로 가려면 외부 소음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보니까 결국 하락장에서 차이가 나는 건 그 순간의 대응이 아니라 평소의 준비라는 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하락장이 와서 갑자기 잘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이미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 이체를 설정해 놓고 알림을 끄고 현금 비중을 정해 놓고 투자 목적을 써붙여 놓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하락장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으면 버틸 수 있고 버틸 수 있으면 결국 살아남습니다. 시간이 증명한 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증명한다는 건 결국 오래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오래 살아남으려면 중간에 죽으면 안 됩니다. 투자에서 죽는다는 건 뭘까요? 손실을 감당 못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다시는 투자 안 한다고 하는 것. 그게 투자에서 죽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버텨야 하고 버티려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브랜디스 야크만 에베이아르. 이 세 사람은 모두 수십 년간 투자를 했습니다. 중간에 하락장도 수없이 많았어요. 1987년 블랙먼데이도 있었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싸게 사는 게 습관이었든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든 현금을 충분히 들고 있었든 각자의 방식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텼기 때문에 시간의 힘을 누릴 수 있었어요.
복리의 힘은 시간이 쌓여야 나타나거든요. 중간에 그만두면 복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특별한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알림을 끄든 뉴스를 줄이든 자동 이체를 설정하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쌓이면 나중에 하락장이 와도 덜 흔들려요. 덜 흔들리면 버틸 수 있고 버틸 수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으면 시간이 우리 편이 됩니다. 하락장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결국 큰 차이가 됩니다. 투자에서 복리는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습관도 복리로 쌓입니다. 오늘 만든 좋은 습관이 내일 또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락장에서 차이가 나는 건 그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평소에 만들어둔 구조입니다. 그 구조는 오늘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알림을 끄고 뉴스를 줄이고 자동 이체를 설정하고 투자 목적을 써붙여 놓으세요. 작은 것들이 쌓이면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하락장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하락장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살아남은 사람이 복리의 힘을 누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